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BS 신년 특집 진행을 맡은 불교방송 아나운서 장수연입니다. 네, 희망찬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새해는 갑진년, 청룡의 해라고 얘기를 하지요. 기운과 그리고 번영을 상징한다고 하는데요. 더불어서 도약의 기회, 그리고 재생과 성장의 기회가 있는 그런 시기라고 합니다. BBS 불교방송이 지상파 라디오로 출발을 해서 라디오는 개국한 지 34년, 그리고 BBS TV는 개국 후 16년을 맞이를 했습니다. 자, 올해 BBS 불교방송도 성장과 도약을 하기 위해서 모든 임직원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전법과 방송 포교를 하는 구심점이 되어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솔직 담백한 대화법, 그리고 화끈한 추진력을 갖춘 분이라고 유명한데요. 네, 저희 BBS 불교방송의 이사장이신 덕문 스님을 모시고 올해 BBS 불교방송의 비전을 그려보겠습니다. 네, 스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네. 일단은 올해 이렇게 어른 스님 모셨으니까 저희 불교방송 함께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새해 덕담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불교방송 이사장을 맡고 있는 덕문입니다.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또 갑진년 새해는 청룡의 해답게 푸른 창공을 이렇게 청룡이 활기차게 날아가는 모습처럼 우리 불자님 모두에게 희망이 있는 또는 번영이 있는 또는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축원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작년 12월이었나요? 저희 임직원 정년 퇴임식이 있었는데요. 네. 그때 우리 스님께서 나는 입사 1년 차입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도 납니다. 돌아보면은 이사장으로서의 1년 어떤 생각이 가장 많이 드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는 내가 거절 장애가 있어가지고 네. 원장 스님께서 또 어른들이 불교방송 이사장을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라고 권할 때 네. 거절을 했어야 되는데 거절을 못하고 네. 한번 옆에서 늘 지켜봤던 또 고마웠던 점, 아쉬웠던 점들을 또 현장에 가까이서 한번 봐봐야 되겠다. 또 어떤 것이 더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일까라고 한번 한 1년 가까이를 한번 지켜보면서 저는 희망을 봤다라고 좀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임직원 여러분들이 어느 곳보다 신심이 높은 불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더라. 또 그분들이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하게 된다면 방송 여건만 조금만 갖춰진다 한다면 정말 미디어 보교의 선구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계기가 지난 1년이지 않나 싶습니다. 지난번에 그래서 퇴임식에서 하신 말씀이 너무나 기억에 남습니다. 옆에서 보다가 가까이서 보니까 희망이 보이더라.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는 직원 입장에서 굉장히 좀 또 뿌듯함도 느끼고 뭔가 자부심도 생기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네. 1년 동안 지켜보시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아마 방송 포교가 옆에서 보시던 것보다 또 가까이 보시니까 참 중요하구나 그런 느낌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 방송 포교가 우리가 지금 현재 미디어 공화국이라 할 정도로 모든 곳에서는 그 미디어적인 역할이 또 생활 곳곳에 또 마음 곳곳에 아마 스며 있고 생활화되어 있지 않나. 우리가 핸드폰만 가지고도 모든 걸 다 알 수 있듯이 네. 시대적인 변화에 맞춰서 불교 방송이 조금만 노력하면 더 좋아지겠다. 또 희망을 봤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좀 아쉬운 부분만 좀 해결하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옆에서 바라보다가 안에서 들어와서 보니까 정말 불교 방송이 나아갈 방향이 뚜렷하고 또 앞으로 시대적인 환경과 또는 미디어 포교의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더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됐었고 정말 불교방송이 갖고 있는 역량으로
또 미디어 포교로서 전법합시다라는 화두를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큰 계기가 되지 않는 또 될 수 있는 중요한 창구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도 갖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네.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아마 저희 직원들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사장 스님께서 보셨을 때 지금까지 말씀 주신 것처럼 자 2024년 갑진년 올해는 BBS 불교 방송이 나아가야 될 어떤 방향이 좀 확실하게 이거 이렇게 좀 짚어주신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십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방송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 있지만 네. 그래도 미디어 포교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하잖아요. 또 그러기 위해서는 유튜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콘텐츠 또는 그 포털이라는 부분 포함해서 다양한 방송에 대해서 그걸 활용한 컨텐츠를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방송 또 불교 콘텐츠 콘텐츠를 강화. 많이 만들어야 네.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제작 여건을 잘 조성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 우리가 굉장히 열악한 장소에서 하고 있잖아요. 우리 죄송한 얘기지만 마포 우리 불교방송 사옥이 네. 굉장히 오래됐고 네. 또 다른 사무실과 같이 겸하고 있기 때문에 여건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신사옥 건립, 사옥불사. 그 사옥불사가 네. 굉장히 중요하겠다. 거기에 우리가 9년 정도를 노력해 왔지만은 실제적으로 온전이다 생각을 하고 이제는 첫 삽을 뜰 수 있게끔 시작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굉장히 큰 기둥 역할을 해주고 뿌리 역할을 해준 분들이 우리 망공의 공덕주님들이십니다. 그분들의 바람이 잊지 않도록 또 그분들의 고마움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망공의 역할과 또는 회원 확대에 중요할 수 있도록 네. 최선을 다하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크게 나눠보면은 이제 신사옥 건립이라는 부분, 네.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망공회를 확대하는 그런 부분, 네. 그다음에 방송 콘텐츠를 강화해서 포교를 잘할 수 있게 하는 네, 부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사실은 많은 망공의 공덕주분들께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희가 2015년에 망공회를 출범을 해서 이제 9주년이 됐거든요. 네. 사실 뭐 불교 방송은 다 원력으로 만들어진 그런 방송국이다 보니까 그렇죠. 80년대 처음 개국할 때부터 많은 분들이 모연을 해주시고 불사에 동참을 해주셨지만 네. 저희가 2015년부터 사업 건립이라는 어떤 목표, 그다음에 방송 포교 활성화라는 목표, 이거를 앞에 정확하게 내세우고서는 열심히 달려온 거는 그때부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언제 짓나요? 라는 그런 말씀들을 정말 많이 해주시거든요.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계시는 불교방송 사옥은 어디쯤 가고 있는지 우리 이사장 스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방송국 이사장 되고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또 불자님들에게 사옥은 언제 짓습니까? 네. 어디에 짓습니까? 라는 네. 말씀이었습니다. 초대에 말씀드렸듯이 망공의 공덕주님들께서 9년 동안 모금해 주신 금액이 약 현금으로는 140억 정도, 네. 그다음에 상암동 부지가 한 70억 정도, 200억이 좀 넘는 금액이 지금 모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푼도 다른 데 허투루 쓰지 않고 잘 정립되어 있는데 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서울에 한 평이 거의 억대 가까이 되는 금액에서 네. 300평 정도를 땅을 사기 위해서도 300억 정도가 투여되고 그문으로서 많은 세월이 있어야 돼서 정단의 여러 어르신들에게 건의를 많이 했죠. 정단에서도 사람들만 인력만 이렇게 또 관심만 가져주지 마시고 이게 땅을 좀 주십사. 원래는 연말에 자선 큰 스님의 입적이 아니셨다 한다면 망우의 공덕주 여러분들에게 청사진, 앞으로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명확하게 그릴 수 있는 그런 보고회를 가지려고 했었는데 작년에 준비를 조금 하다가, 연기됐죠. 네. 그래서 그 기간에 정단과 MOU 체결하고 또는 정단 또는 동국대 또는 직할 사찰 중에 여건이 좋은 곳에 저희들이 같이 이렇게 사옥을 건립을 해서 서로 융의하는
그런 그 방법을 좀 선택하려고 하고요. 거의 이제 성과가 많이 압축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건물을 짓느냐 또 사느냐 또는 우리 정당과 같이 함께해서 여법한 법당이 포함되어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서 방송 여건을 훨씬 더 개선시키는 또 만공의 공덕주 여러분이 기대하고 있는 그런 모든 불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사옥을 건립을 좀 더 앞당길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 올해 안에는 반드시 그 청사진을 잘 보여서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상암동에 저희가 부지를 처음에 구입을 네, 했을 네. 때 여러 가지 기획들이 있었지만은 좀 여법하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곳을 지금은 사옥 건립을 위한 그런 발원 도량으로서 저희가 기도 정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스님께서 보실 때 불교 방송 사옥은 이래야 돼라는 게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희가 부족하지만 어쨌든 일단 건물부터 올릴까요, 스님? 땅부터 어떻게 좀 파볼까요? 하지만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스님 생각하시는 불교 방송의 사옥은 글로벌 미디어 센터는 이래야 된다라는 어떤 조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왕의 건립불사를 또 글로벌 미디어 센터 정도 역할을 하려면 네. 충분하게 100년 앞을 내다보고 건립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기본 생각이고요. 네. 상암동 부지는 종교 부지다 보니까 이렇게 층수 제한이 있어서 네. 또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가 생각하는 여건을 다 담을 수가 없더라. 그래서 2개, 3개를 분산해서 지을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섣불리 상암동에다가 사옥을 짓지 못하고 우리가 건립불사를 위한 발언을 하기 위한 또 법당으로서 역할을 기도 도량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미디어 센터를 지을 때는 충분하게 방송 여건 라디오와 TV가 동시에 갖고 있는 방송국이 많지 않잖아요. 네. 저희들은 라디오와 TV를 갖고 있는 방송국이다 보니까 제작 여건이 원만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되겠다. 그다음에 우리가 신심을 더욱 고양할 수 있는 또 부처님을 모실 수 있는 법당과 또 충분하게 여러 가지 지금 현대 컨텐츠인 명상이라든가 또는 부처님의 교리를 쉽게 또 우리말식으로 네. 또 현대인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부분을 또 같이 강의하면서 제작할 수 있는 공간들이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불사님들이 자주 쉽게 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방송국이 이렇게 생겼구나. 네. 또 우리 방송국 법당은 이렇게 또 활용하고 있구나. 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갈 수 그렇죠. 있는. 네. 그런 공간들이 여건들이 좀 좋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불자님들 쉽게 올 수 있는 공간, 장소 또 그런 공간들을 다 이렇게 섭외하다 보니까 물론 공간은 제약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서너 군데로 압축되어 있고 또 공간들이 언제 지어지냐에 대한 문제이지 아마 짓는 것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없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고 또 공덕주님들의 발언이 헛되지 않도록 제가 이사장으로서 역할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스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정말 잘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들도 한 사람 한 사람 노력은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 전체 큰 그림을 누군가 보면서 이끌어가 주실 분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네. 그 역할을 저희가 이사장 스님께 많이 기대고 있습니다. 네. 아마 교계에서도 많은 어른 스님들과 어르신들께서 불교 방송에 우리 스님께서도 발로 뛰면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함께 움직여 주십시오 하는 부분에 많은 호응을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조계종 총무원장이신 진우 큰스님뿐만 아니라 뭐 다른 교단의 대표자님들께서도 또 많은 정단의 어른 스님들뿐만 아니라 며칠 전 얼마 전에는 또 설범 큰스님께서 평생을 한 땀 한 땀 이렇게 지으면서 지으셨던 도자기를 뭐 갖고 있는 모든 작품들을 다 네. 우리 불방송 사옥 건립에 후원하시기 위해서 네. 기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평생에 그 유지하기 정도로 작품들을 후원할 정도로의 마음을 내주셨고 그뿐만 아니라 모든 공덕주 만공의 공덕주뿐만 아니라 모든 불자님들 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계시고 또 가져주실 거라 믿고 있고 또 관심뿐만 아니라 후원까지도 같이 해주지 않겠는가라는
또 기대를 하고 있고 저희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가시적인 어떤 성과를 성큼성큼 보이기 시작한다면은 네네. 굳이 또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우리 불자님들께서 아마 다 알아서 많이 권선도 주변에 해주시고 더욱더 네. 동참도 해주시고 그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러고 보면은 그 사옥도 그렇지만은 저희가 좀 방송 환경 개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스님께서 굉장히 많이 네. 관심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하고 있는 방송을 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옆에 가면은 라디오 스튜디오가 있는데요. 저희가 한 20년 정도 썼던 디지털 오디오 파일 시스템을 맞습니다. 교체를 하느라고 저희가 이거 언제 고장 나나 솔직히 좀 개인적으로 그런 것에 대한 고민도 많이 있었는데 교체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 가능했던 게 사실은 망공의 공덕주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방송 포교 후원을 해주셨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2024년에도 BBS 불교 방송 많은 변화가 있겠죠, 스님? 네, 방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셔 주셨듯이 망공의 공덕주님들의 공덕으로 또 화주로 시주로 많은 방송 장비가 교체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저도 와서 굉장히 놀랐던 것이 네. 기계가 아직도 작동이 되나? 뭐 이 정도로 환경이 안 좋았던 건 사실인데 네. 워낙 고가 장비잖아요. 네. 그렇지만 아마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하나하나 교체해 나가고 있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장비뿐만 아니라 장비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또 우리 임직원들의 환경 초우 개선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나. 결국은 기계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인데 인력이 하는 일인데 그분들의 얼마만큼 사기와 또 노력과 그 초우 개선이 방송 환경 개선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 콘텐츠를 만들고 운영하고 또 다시 활용하는 부분은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임직원들께서 지금까지는 신심 하나로 버티고 왔습니다만 뭐 제가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후부터는 방송 환경 초우 개선의 첫 번째가 먼저 임직원들의 초우 개선이 우선이다. 그 다음에가 노후된 방송 장비를 하나하나 교체해 나가는데 아마 우리 망공의 공덕주님들의 그 자비 또 희사 정신으로 지금까지 노력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더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들은 또 망공의 공덕주님들만 믿고 신신방송, 원력방송, BBS 네. 불교방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오랜 세월 함께해 주신 저희 공덕주님들께 저희도 또 좀 선물이라도 좀 뭐 드리고 싶어서 네. 이것저것 좀 아이디어들을 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스님 혹시 들으셨습니까? 큰 선물은 원래는 좋은 컨텐츠를 그렇죠. 더 신심이 있는 감동이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겠습니다만 네. 또 우리가 그래도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뭐 카드라든가 다양한 또 우리 불교 방송의 주인은 여기 이사장이 임직원들이 아닌 망공의 공덕주님이다라는 부분을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더 많은 다양한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자, 앞서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스님 참 어떨 때는 추진력이 불같으세요. 그리고 평소에 보면 참 도닥도닥 해주시는 모습이 참 자비롭고 참 좋다라는 생각도 들고 저희는 항상 좀 감사한 마음입니다. 우리 스님께서 그 올해 신년 연화장에다가 교계 두루두루 인사 말씀을 쓰시면서 이런 다양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중에서 제가 좀 시청자 여러분께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서 소개를 좀 하고 갈까 합니다. 제가 좀 낭독을 하겠습니다. 네. 먼저 2023년 8월 방송통신위원회의 TV 시청 점유율 조사에서 BBS TV가 모든 종교 채널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부동의 1위였던 개신교 채널을 불교 채널로서는 최초로 제치고 종교 채널 종합 1위라는 역대 최고 성적을 달성했습니다. 또 라디오 대표 프로그램인 거룩한 만남이 제11회 영축문화대상을 수상했습니다. BBS의 거룩한 만남은 최초의 지상파 정규 이웃돕기 프로그램으로 33년간 자비 나눔을 실천해 그간 한국방송대상, 대통령표창 등 많은 수상을 했습니다만 상은 언제 받아도 감사하고 즐거운 일입니다. 소납이 직접 영축총림 통도사에 수상하러 가면서
불교계 유일의 공익방송인 BBS 불교방송이 불교 포교는 물론 우리 사회를 이익되게 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발언을 부처님 전에 올렸습니다. 불심이 가득한 콘텐츠의 힘, 방송 포교의 무궁무진한 잠재력이 불교 방송에 있습니다. 2024년 새해에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펴며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우리 스님 통도사 다녀오셨잖아요. 네. 작년 말에 어떠셨습니까? 가서 상 받으시면서. 참 저는 이제 임직원뿐만 아니라 그 프로그램을 사랑해줬기 때문에 그 30년 넘게 방송 프로그램을 유지할 수 있었잖아요. 네. 또 거룩한 만남이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사회적인 약자를 돕는 맞습니다. 방송이지 않습니까? 공영방송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또 의무 중에 하나가 약자를 대변하는 것. 또 불교방송이 앞서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졌고요. 네. 또 우리가 그 다른 여러 기타 종교 방송을 또 제치고 또 시청률 1위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했습니다만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좀 더 질 좋은 또는 약자를 보호하면서 신심을 고양할 수 있는 또 신뢰받을 수 있는 불교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다 같이 더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참 앞서서도 말씀 주셨지만 너무나 다양하게 미디어가 변하고 있거든요. 그걸 네. 소구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있고 참 우리는 어떻게 따라가야 될까 고민도 많이 되는데요. 교수님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상사는 어떻게 좀 잘 좀 해봐. 이렇게 얘기한 도대체 그 잘은 무엇일까? 라는 거를 또 우리 또 실무진들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네. 우리 스님께 여쭙겠습니다. 이사장 스님이 생각하시는 잘하는 프로그램, 좋은 불교 방송 프로그램은 뭘까요? 저는 방송뿐만 아니라 종교는 감동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뭐 시사 콘텐츠를 가지고 좀 더 자극적이고 또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죠. 그보다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은 감동적인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좋은 방송이라는 것은 정말 많은 불자님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보고 감동할 수 있고 그 감동에 따라서 신심이 일어나서 그 신심에 따라서 자비행을 실천할 수 있는 그 여건을 만들어줄 수 있는 방송이 불교 방송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좋은 방송은 저는 감동이 있는 방송이다. 감동이 있는 방송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방송. 네. 마음을 움직였으니까 정말 거룩한 만남 33년 동안 끊임없이 그렇죠. 매주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보시에 동참을 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불교 방송의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스님? 자화자찬 같지만은 그래도 네. 계속 지켜보시면서. 우리는 불교 방송은 라디오와 TV를 동시에 포교로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송이지 않습니까? 불교계의 유일하죠.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시청자도 있고 애청자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컨텐츠를 다 같이 활용할 수 있고 1+1처럼 뭔가 보너스처럼 네. 듣는 방송도 중요하지만 보이는 방송까지 할 수 있다는 것.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어디 방송에서 갖지 않는 좋은 여건이라 할 수 있죠. 그걸 어떻게 활용하냐, 어떻게 포교의 전법에 우리가 이렇게 녹아낼 수 있겠느냐, 또 앞장설 수 있겠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충분하게 그 이끌 수 있는 자질의 그 인력들이 충분하더라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조금 옆에서 알아주지 않고 또 도닥거려주지 않는 모습 때문에 또 사기가 저하됐을지 모를지라도 방송 콘텐츠 개발 같은 분야에서도 굉장히 노력하고 있지만 좀 더 지금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분야가 그 불교 문화 분야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환경 분야, 국립공원 안에 또 산속에 있는 또 유일한 종교 매체가 또 불교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경과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역할을 우리가 불교계에 갖고 있잖아요. 네. 또 그 역할을 충분하게 소유할 수도 있고 또 그런 면에서도 아무리 좋은 명상 치유적인 부분이 이 프로그램의 개발을 일단 할지라도 환경적으로 같이 해주지 않으면은 아마 효과가 반감되지 않겠나.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불교가 갖고 있는 여러 여건을 우리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역할로서의 연결고리가 불교 방송이 취할 수 있는 또 좋은 역할이지 않겠나.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큰 장점을 갖고 있다. 그렇다 한다면 우리가 그 중에서 부족했던 부분만 조금 보완한다면 환경만 개선된다 한다면 불교 방송이 역동적으로 그 새해부터는 미디어 포교뿐만 아니라 사회 약자를 돕는데 앞장설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그 이웃 종교의 지인들을 만나면은 뭔가 모르겠는데 요새 불교가 젊은 사람들한테 좀 관심이 많이 갖게 되고 뭔가 좀 이렇게 괜찮은 힙하다고 요즘 표현을 하죠. 그런 느낌도 주고 하고 불교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들이 또 젊은 세대에도 많이 생긴 것 같다. 그런 얘기들을 듣습니다. 우리 스님께서도 방송 포교라는 거, 포교는 굉장히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는 그런 말인데요. 디테일하게 우리가 좀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다면은 좀 강조해 주실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불교가 국민들에게 갖는 호응도는 제일 크죠. 또 항시 호응도는 제일 좋았는데 단점이 뭐냐? 네. 어렵더라. 어렵다. 또 접근성이 떨어지더라라는 네. 두 가지였는데 그렇다면 쉬운 불교를 어떻게 가까이에서 접하게 해주냐가 성패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교 방송이 할 수 있는 여건은 쉬운 불교를 여러분에게 언제든지 가까이에서 접하게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역할. 이게 불교 방송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자 또 앞으로 해내야 할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호응도가 좋은 국민들의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좀 더 가까이에게 쉽게 호주머니에 담을 수 있는, 마음에 담을 수 있는 네. 그런 매개체 역할을 불교 방송이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쉬운 불교. 그러나 쉽다고 해서 수준이 낮다는 얘기가 전혀 물론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정말 그 깊은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쉽게 풀어낼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BS 불교방송 이사장이신 덕문 스님 모시고 오늘 새해 불교방송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저희가 요거를 써도 되나 고민하다가 그냥 들고 왔습니다. 우리 이사장 스님은 맨날 바쁜 것 같아. 저희끼리 쑥덕쑥덕 하면서 우리 이사장 스님은 우리 이사장님이고 그리고 투잡에 쓰리잡에 멀티잡을 하시는 프로페셔널한 분이신 것 같다. 농담처럼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네네. 와, 월화수목 금금금이 스님들의 그 요일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스님? 그러게요. 저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조금 단점이 있다 한다면 네. 거절을 못한다. 거절을 못 하시는. 또 부탁하면 네. 거절을 못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네. 좀 어렵다 하면 이것도 도와야지 저것도 도와야지 아하. 하다 보니까 네. 뭐 두잡 쓰리잡 얘기 나오고 늘 바삐 있게 활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사파로서 또 행정 스님으로서의 역할이 또 바쁘게 살아야 되는 것은 맞지만 제가 만약에 몸이 건강이 허락한다면 해진다면 필요한 곳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다. 공심을 가지고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 저는 이렇게 다른 큰 스님들처럼 많이 배우거나 또 수행을 많이 한 스님이라기보다는 그냥 열심히 사는 스님, 네. 또 최선을 다하는 스님으로 기억에 남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억이 나는 것만 해도 일단은 우리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 협의회장으로 오랫동안 소임을 하셨고요. 그리고 제가 또 사찰 관람료와 관련해서 굉장히 이슈가 됐을 때 우리 스님께서 그 국회 쪽이었나요? 어디서 이렇게 세미나가 있었을 때 주제 발표를 하시면서 굉장히 설득력 있는 말씀을 해주셔서 그걸 저희가 유튜브로 중계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 보고선 답글이 달리는데 이렇게 설명해줬으면 오해 안 하지요. 뭐 이제 이런 답글들이 달렸던 기억도 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수행하시는 스님들의 수행 환경에 대한 어떤 부분에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네. 노력을 기울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화엄사 제19교구 본사인 화엄사 교구장 소임을 맡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화엄사 대표 고양이 집사로 또 활동을 하고 계시고 고양이 그 이쁘다고 화엄사 갔다 오는 분들이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름이 삼전입니다. 삼전이요? 삼전이면은 왜 삼전입니까?
제가 머물고 있는 공간이 삼전입니다. 아, 단순하게 제가 집사이긴 하지만은 네. 제 포행 도반이죠. 아침에 아. 포행할 때 같이 걷고 어허. 또 서로 이렇게 배려하면서 같이 살아가는 같은 공간에서 살아가는 같은 수행 도반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데 이름이 삼전입니다. 삼전이. 아, 고양이가 그렇게 또 순순하게 함께 포행도 하고 그렇게 생활을 한다는 게, 야, 절집 고양이는 또 좀 다르구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전생에 아마 화엄사 스님이지 않았을까. 네. 네. 아, 삼전이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생각나는 게 일단은 너무나 크게 자리 잡은 화엄문화재 네. 생각이 나고, 또 봄이 올락말락 하면은 매화 피었나요 하면서 이어지는 화엄사 홍매화 사진전도 대단하죠.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하시고요. 또 화엄사에서 한여름에 영화음악회를 한다 그래서 아이고야 한밤에 모기 밥이 되겠네 했더니 모기장 속에다 앉으셔가지고 하는 네. 모기장 음악회도 하시고, 이번에는 또 얼마 전에 햄버거가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비건 버거가 네. 또 화엄사에서 나왔었죠. 제가 이렇게 짚어드린 부분들이 사실은 일반 불자 제가자나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야, 화엄사는 뭔가 좀 재밌다. 한번 가볼까? 네.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일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기획들을 쭉 하게 되신 어떤 계기도 있고 마음도 어떤 마음이신지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팬데믹 때문에 국민들이 힘들어했잖아요. 네, 저도 기차 타고 와서 사무실에 가기 위해서는 전철을 타는데 네, 전철 속의 모습들을 보면 다 고개를 숙이고 있는 웃는 사람이 한 명도 보이지 않는 우울한 모습을 보고 그래도 야외 공간에서는 코로나가 자유로운데 왜 밖에도 안 나올까? 또 우울한 국민들을 어떻게 좀 웃음 짓게 할까? 하는 개념 때문에 또 홍매화 꽃이 피었을 때 꽃 보러 오세요. 뭐 또 요가 수행을 국악에 맞춰서 해보는 또 재미있는 퍼포먼스를 해보면 국민들이 이걸 보면서 웃음 짓지 않을까. 또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추억을 되새겨서 모기불 피우면서 영화 보던 텔레비를 보던 쑥불 또, 딱 해가지고 모기불 시절이 피우는. 수박도 먹고 네, 감자와 또 옥수수를 먹던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옛 추억을 한번 되새겨 보는 공간으로 또 문화축제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잊혀져가는 사찰보다는 천년보다는 또 국민들이 늘 함께 할 수 있고 또 추억의 장소인 뿐만 아니라 마음이 힐링 장소이다라는 공간으로 좀 열어놓고 싶었다는 것이죠. 박물관 속에 또 문화관 속에 있는 유물적인 모습이 아니라 항시 여러분 곁에 있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 여러분을 웃음 짓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사찰이다라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싶었죠. 네. 그런 면에서 또 국민 속으로 또 국민들이 가까이 할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면에서 문화재 입장료 같은 경우도 좀 이렇게 정말 국민들이 불편해하다면 네. 어떻게 폐지해야 될까라는 것을 고민하게 되는 계기가 됐었고 또 공익권 문제 같은 경우도 산과 강과 들과 바다는 국민 모두의 것이다라는 것이 인식이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서로 정부적인 부분하고 규제적인 부분에서 좀 풀어서 또 국민들이 항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우리가 제공한다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네. 포함해서 또 환경 문제를 더 신경 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해서 다양한 사찰 프로그램을 만들게 된 계기가 된 것이죠. 네. 정말 많이 좋아하시죠. 그 직접 그렇죠. 만나보신 반응들 조금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떤? 그렇죠. 이제는 산사가 그냥 엄숙하고 고요하고 또 부처님이 늘 또 수행자들이 기도하고 정진하는 공간, 불자들만의 공간이다라는 개념에서 많이 벗어나는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또 화엄사 이렇게 컸었어? 또 화엄사가 이렇게 국보 본물이 많았어? 라고 하는 또 그런 말씀을 많이 듣게 됐고요. 지역 주민들은 항상 고마워하죠. 또 지역민과 함께 하지 않는 또 지역민에게 환영받지 않는 사찰과 교우 분사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또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는 종교는 과연 종교적인 역할을 다 할 수 있을까? 그런 면에서 좀 더 친해졌던 면에서 좋은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스님 말씀하시는 그 모든 부분들이 사실은 다 불교 방송에도 다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불자들의 맞습니다. 신뢰를 받는 방송, 불자들이 다 모두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송, 네. 또 그 화엄사에서 하셨던 그 모든 행정과 여러 가지 마음 씀씀이들이 저희 불교 방송을 통해서도 전국으로 퍼져나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스님 사실 입산 출가 예전에 어디서 봤는데요. 송광사 가시려다가 차가 끊겨가지고 화엄사로 가셨다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벌써 40년 가까운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맨 처음에 출가를 해서 입산 수행하신 다음에 정말 걸망 하나 메고서는 운수납자로서 선방에서 수행하면서 정말 용맹정진을 하시던 그 시절부터 세월이 흘러서 아까 사판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렇게 행정과 여러 가지 대소사를 맡아서 일을 하게 되기까지 그 과정 속에서 생각의 변화도 참 많으셨었고 각오도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제가 한 40년 가까이를 이제 절집에 살다 보니까 네. 드는 생각은 감사합니다. 또 고마움이라는 것이고 네. 나는 참 복이 많다. 지금 뭐 삼전에서 이렇게 창밖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보면서도 내가 참 전생에 얼마나 복을 많이 지었으면 이 대구 같은 집에서 이 좋은 풍광을 보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또 많은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고 또 존경을 받을 수 있을까, 존중을 받을 수 있을까. 참 복이 많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거든요. 그래서 그 복을 받은 만큼 얼마만큼 내가 빚을 갚을까 생각을 많이 갖다 보니까 저는 많이 배우지 않았고 정진도 많이 못했지만 그래도 불자님들에게 한 말 한 행동이 진심이다. 또 정성을 다하자. 또 친절하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함을 친절로서 또는 정성으로서 메꾸자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스스로 돌아보면 부끄러운 일이 훨씬 더 많고 부족함이 훨씬 더 많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 한결같이 신뢰해줘서 제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습니다. 그 세상의 신뢰는요, 스님. 한 번, 두 번은 그냥 좋아서 하지만은 세 번, 네 번 되면 실적이 없으면 신뢰가 안 되는 건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스님께서 이사장으로 오셨을 때 여러 교계 스님들께서 덕문 스님이 이사장으로 가셨어? 됐다. 이제 불교 방송은 잘 될 거다. 그 스님은 믿고 가면 된다. 이런 말씀들을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오셔서 정말 발로 뛰는 모습 보여주셔서 이 스님께서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거든요. 이제는 저희가 조금쯤은 우리 이사장 스님의 업무 스타일을 알 것 같기도 합니다만 더불어서 불교방송 직원들에게 그래도 이것만큼은 내가 꼭 당부하고 싶다 이런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그러게요. 저도 방송국에 능력 가장 부족한 사람이 여기를 보냈을 때는 왜 보냈을까? 제가 가는 곳마다 마음 편했던 곳은 한 군데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참 다 같이 열심히 한번 같이 어울려서 저는 이제 같이 어울림이 굉장히 중요시하고 또 한 마음으로 같이 가는 것, 함께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나 혼자 이렇게 독불 장군처럼 잘났다고 한 모습을 보인 것보다는 그래도 같이 한번 힘써보자. 같이 한번 애써보면 좀 나아질 거다. 다만 나를 한번 믿어달라. 제가 한 번도 공심을 어기려고 노력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우선적인 것은 소임을 보면서 첫 번째 덕목은 공심입니다. 제가 사심을 가지고 어떤 인사를 하거나 사심을 가지고 또 어떤 정책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같이 한번 다 함께 노력하면 더 나아지는 공간으로 또 국민들과 불자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불교방송이 분명히 될 수 있다. 여러분은 정말 어느 불자보다 신심 있는 불자들아. 신심 있는 불자들이 만들어가는 방송은 굉장히 감동적인 방송을 만들 수 있다.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나를 믿고 따라라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예전에 어떤 스님께 건너 들은 얘기인데요, 스님. 스님께서 무슨 행사장에서 저쪽에 덕문 스님 계신 걸 보더니 그러시더래요. 나는 덕문 스님이 참 부러워.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옆에 있던 분이 왜 그렇게 부럽다 그러세요, 스님? 하고 여쭤보니까 예전에 선방에 덕문 스님과 함께 있었을 때 그 선방에 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덕문 스님을 좋아하고 덕문 스님에게 가서 자기 고민을 얘기를 하고 그럼 또 덕문 스님은 그거를 다 아까 거절 못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스님. 친절하려고 노력한다고. 아마 그래서 그랬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럼 스님은 다 그걸 일일이 들어주고 같이 고민해주고 해결 방법을 찾아주고 어떻게든지 같이 뭔가를 의논해 보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더라. 그래서 나는 덕문 스님이 참 부러워.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아, 우리 스님 정말 수행자로서 이렇게 돌아보시면 지난 시간들 많은 생각이 또 드실 것 같고요. 또 앞으로도 또 여러 가지 또 개인적으로든 아니면 공심으로서 살아가는 이 불교 방송을 이끌어가는 또 그런 대표로서의 네. 부분이든 많은 발언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과분한 소리죠. 저는 귀가 얇아서 그냥 다른 사람 말을 잘 듣는 편에 속합니다. 또 그러면서 좀 더 많은 소리를 듣고 싶어하고 네. 또 듣는 순간에 상대방 고민이 내 고민이 되고 또 같은 고민이 되다 보니까 같이 해결해야만이 내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자비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수행을 이렇게 좌선, 참선을 하지 못한 대신에 또 봉사로서 대신하자라는 생각을 발언을 세웠기 때문에 또 여러 사람들이 좀 힘들어하면 내가 좀 거두면 좋지 않겠나. 또 다른 사람 고민을 같이 해결하면 또 수월해지지 않겠나. 또 그러면 가운데서도 뭐 지금도 많이 뭐 오해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그것 때문에 저도 힘들어하는 경우도 생겼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게 수행자 또는 출가자로서에 대한 또 사판이 가져야 할 또 생각이지 않겠는가. 또 다른 사람 고민이 내 고민이 돼서 같이 해결하려고 같이 노력하는 자세가 저는 저한테는 장점이기도 하고 또 피곤함을 몸소 또 체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점이기도 합니다. 본인의 문제는 언제 해결하십니까, 스님? 그러게 말입니다. 비단지고 살려고 하고 네. 저도 이제 출가자로서는 수행하기 위해서 출가를 했기 때문에 네. 수행의 생각을 놓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쯤 되면 빚을 다 갚았다라 했을 때는 또 제가 구돌도라고 하는 자선은행 어린이 돕기 필리핀 학교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봉사하고 있을지 아니면 산속 깊은 곳에서 수행 정진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재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공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욕심내서 말씀드리면은 우리 스님께서 하시는 그 수많은 소임들 중에서 올 한 해 불교 방송을 제일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욕심을 내봅니다. 네, 그래서 저희 아까 말씀하신 BBS 사업 건설 문제라던가 네. 그다음에 만공회를 확대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문제 그리고 또 불교 방송에서 감동을 줄 수 있는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그런 부분들 내년이 됐을 때는 우리 작년에 정말 잘했지 올해는 더 잘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스님 모시고 할 수 있게 되면 정말 좋겠네요. 네, 교본사 주지이기 때문에 네. 교본사 주지로서 역할도 충실하겠습니다만 네. 우리가 앞으로의 화두가 또 전법합시다라는 또 자선 큰 스님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네. 우리 국민 모든 불자들이 가져야 할 또 우리 교단에 있는 모든 소임자들이 스님들이 가져야 할 첫 번째 과제 화두가 전법합시다라고 생각합니다. 전법의 가장 최선봉에서 할 수 있는 보도를 쥐고 있는 곳이 네. 그 불교방송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전법합시다의 전법의 길에 우리가 선봉장이 될 수 있도록 또 뒷바라지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신년 특별대담 BBS 불교방송 이사장 덕문 스님에게 듣는다 함께 하셨는데요. 우리 이사장 스님 스타일이 이러십니다. 솔직하고 담백하고 그대로 유쾌한 시간이 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방송 함께 하신 시청자 그리고 불자님들 꼭 그래도 한마디 더 전하고 싶은 게 있다 하신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저 법성계에 보면 우보일생 만호공, 중생수기 득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주 삼라만사가 다 덮을 수 있는 보배로운 비가 막 쏟아져 내려도 그걸 담을 수 있는 사람은 그 그릇 몇 개, 그릇 크기만큼 담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우리가 그릇을 크게 늘리냐, 또 크게 갖느냐는 공덕을 짓고 복덕을 짓는 것이 좌우된다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올 갑진년 한 해는 또 복을 받는 해도 돼야 되겠지만 복을 지을 수 있는, 그래서 우주 법계에 널려 있는 이 가필, 부처님의 가필을 또 듬뿍 받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또 불교 방송을 시청하고 애청해 주시는 모든 불자님들, 또 불교 방송을 지탱해주고 유지해주고 앞으로 발전시켜주는 가장 큰 공덕주이신 만공의 회원 여러분들, 또 새해는 건강하시고 복되시고 복 지으시고 또 원하는 바를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행복한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BBS 불교방송 이사장 덕문 스님 모시고 신년 특집 대담을 나눠봤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덕문 스님 진짜 감사드립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갑진년 새해 여러분은 어떤 희망으로 출발을 하셨나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굴곡은 있습니다. 힘든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겠죠. 하지만 청룡의 기운으로 2024년 여러분 모두 성장하고 발전하고 도약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BBS 불교방송이 진심으로 응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 BBS 불교방송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신년 특집 대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 부처님 법 전합시다.